안녕하세요. 정동명의 인물사전. 오늘은 휴머니스트 경영인 김승호 보령장 명예회장님에 대한 첫 번째 사전을 펼치겠습니다. 김승호 회장에 대해 얘기하기에 앞서서 보령장은 왜 보령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킬 보, 편안할 영, 즉 편안하게 잘 지키고 보살핀다는 뜻이니까 제약회사의 사명으로는 아주 잘 어울리는 이름입니다. 김승호 회장은 1957년 10월 1일 서울 종로가에 처음으로 약국을 열었는데 그때 약국 이름이 바로 지금의 보령약국이었습니다. 물론 김 회장이 보령약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보령의 이런 좋은 뜻을 감안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보령은 김승호 회장의 고향인 충남 보령군을 말합니다. 그의 첫 회고록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해서 보령약국이란 간판을 내거는 순간부터 보령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내 고향의 지명만은 아니었다. 그 이름은 바로 내 꿈의 대명사이자 내 열정의 상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회장은 1932년 1월 6일 충남 보령군 웅천면 죽청리에서 여유있게 사는 농부의 3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아버지가 논밭을 팔아 양조장을 인수하여 경영하다 실패하면서 가세가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밥을 굶고 10리길이나 되는 학교를 다니느라 길에서 쓰러지고 주저앉는 날도 많았다고 합니다. 김 회장과 나이 터울이 많은 형이 가세를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웅천면 신장로가에 기울어진 양철집을 얻어 대창 약방을 열었습니다. 이 약방이 바로 김승호 회장을 제약인으로 만들어준 최초의 약과의 인연이 됩니다. 김 회장은 매일 학교가 끝나면 약방으로 달려가 조악한 약포장들을 만져보면서 이것들이 아픈 사람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약이라는 것이지 하고 대견해 했습니다. 김 회장의 약과 인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 숙문학교로 유학을 옵니다. 이때 그가 먹고 자고 학교를 다닌 곳이 바로 종로가에서 집안의 형이 운영하는 홍성약국이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고등학교 6년간 약국 2층 다락방에 기거하면서 학교가 파하고 돌아오면 약품 상자를 나르거나 거래처 배달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값싼 약은 가격을 내었다가 직접 팔기도 했습니다. 이 6년간 그는 약의 판매와 약사가 약을 조제해주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가 19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 6.25가 발발합니다. 이 6.25는 김 회장의 인생에 또 다른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줬다고 할 수 있죠. 몇 달간 고향으로 피난을 갔다가 9.28 수복으로 서울로 돌아와 학교를 찾아간 그는 학병에 자원 입대하라는 권유를 받고 그날 밤 군용 트럭을 타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주간 간단한 기초훈련을 받고 최전선 전쟁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성실한 훈련 모습을 지켜봐왔던 교관이 그를 훈련소에 남아 조교가 되라고 붙잡았습니다. 그 덕에 그는 사선을 넘나드는 전쟁터를 피하고 제주 훈련소로 옮겨 학병훈련 조교로 군복무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실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눈에 띄게 마련인가 봅니다. 열심히 조교 생활을 하는 그를 지켜본 교관이 이번엔 또 장교가 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는 턱없이 부족한 군수물자와 굶주림의 고통을 견디며 광주에서 기초훈련, 진해에서 공병특가훈련을 받고 갑종 간부 45기로 당당히 육군 소위에 임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휴전이 될 때까지 최전선 육사단 백암산 등지에서 크고 작은 전투와 공병물자를 지원하며 2년 넘게 사산을 넘나들었죠. 그리고 1953년 5월에는
휴전협정이 한창 논의되던 시기에 다시 3개월 과정의 공병학교를 졸업하고 공병장교가 되어 포성으로 만신창이가 된 군부대를 재건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이렇게 4년간 공병장교로 근무한 그는 1957년 봄 드디어 군복을 벗고 사회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당시는 전쟁이 끝난 직후여서 군생활을 계속하여 영관장교나 장군이 되겠다는 꿈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그는 사회에 나가 사업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쳐야 한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그는 1957년 5월 육군 1201 건설공병단에서 중위로 입현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 25에 불과했습니다. 군복을 벗은 김성호는 곧바로 학생 시절을 보낸 종로가 홍성약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곳에는 마침 약업계에 오래 종사하던 집안의 매형 김성기 씨가 와 있었는데 그는 김 회장에게 약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약업계 전반에 대한 동향과 전망까지 소상히 들려주었습니다. 김 회장은 이렇게 홍성약국에서 약에 대한 지식을 다시 쌓아가는 사이 그동안 막연히 사업이라고 생각했던 꿈이 바로 약국 개업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종로가에 약국을 내겠다는 결심을 하고 이곳저곳 약국 자리를 보러 다닙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매다 우연히 한성문방구라는 허름한 간판에 시선이 끌립니다. 낡고 볼품없는 건물이지만 이곳엔 맞은편에 동대문 시장이 있고 좌우로 동대문과 종로가 연결되며 북쪽으로는 의정부 방면으로 가는 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문구점 주인은 처음에는 임대를 놓지 않겠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턱없이 비싼 임대료를 요구했고 주변에서는 모두들 그렇게 비싼 돈 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이상한 정도로 그곳에 마음이 끌렸고 그래서 턱없이 비싼 임대료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곳을 개업장으로 고집합니다. 김 회장은 개업을 결심했지만 그가 가진 재산은 군생활을 하며 마련한 도남동의 작은 집 한 채뿐이고 집에는 1년 전에 결혼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팔아 장차 망할지도 모르고 또 아내를 얼마나 고생시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과 맺어진 오랜 인연이 있었기에 이미 약을 떠날 수 없었고 스스로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이미 가슴속에는 자신의 약국 간판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확신과 신념으로 마침내 도남동 집을 팔아 300만 원을 마련합니다. 드디어 1957년 10월 1일 그의 나이 25살에 종로 5가 123번지에 보령 약국 간판을 올립니다. 김 회장은 첫 번째 해고로 기회는 기다리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린 시절 고향의 약방에서 보낸 것도 학생 시절 서울의 약국에서 지낸 것도 단순히 우연일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6.25가 한창일 때 내가 교관의 눈에 들어 조교로 후방에 남고 또 제주도 훈련소에서 조교 생활을 하며 역시 교관의 인정을 받아 장교를 지원하게 되고 군복을 벗고 다시 서울로 올라와 약국에 대해 잘 아는 집안의 매형을 만나고 그리고 하고 많은 건물 중에 그 허름한 문방구가 눈에 들어온 것은 모두 우연일지 모른다. 그러나 만약 유소년기에 만난 약들을 그냥 구멍가게의 과자봉지와 다름없는 곳으로 대했다거나 남들보다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려는 각오가 없었거나 제대 후 집안 매형과 함께한 홍성약국에서의 생활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거나 그리고 한 달을 두고 문구점 주인을 설득하여 약국 자리를 얻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내 인생은 그저 우연에서 우연으로만 이어지고 말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약국에서든 군대에서든 내 나름대로 성실함을 다했기에 그 여러 우연들은 더 이상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비즈니스는 바로 인간관계라고 생각한다. 신의와 성실,
그리고 상호 이해가 전제되는 인간관계에서 비로소 비즈니스가 알찬 결실을 맺는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사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의지는 곧 신뢰를 낳고 신뢰받는 인간에게는 모든 우연이 다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인생의 우연을 필연으로 만든 사람, 전쟁에서도 성실함으로 운명을 바꾼 경영인 김성우 회장. 다음 시간에는 남다른 지혜와 노력으로 보령약국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제약회사로 발전시키는 과정의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